네, 교수님,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하세요. 겁먹지 마세요. 아, 겁먹어요.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하고 네.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스필버그. 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 유명하고 유명하죠. 돈 많고 그렇죠. 아주 창의적인 거. 창의적인 거. 네. 바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람들만큼 크리에이티브한 인물들도 없을 텐데 네, 창의적인 생각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간, 공간, 생각, 미래를 변화시켜서 아이디어를 발상하시는 감성 컨설팅 더감의 오상진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휴리스틱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패턴적 사고에 외부의 자극들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thought, changing future. 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상진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좀 유명하죠? 네. 오상진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오상진 아나운서가 강의를 나오는 줄을 알고 계시던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얼굴은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상진 아나운서 훨씬 좋습니다. 단 목소리는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힘, 아웃 오브 박스입니다. 혹시 아웃 오브 박스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생소하실 텐데요. 네. 단어의 의미는 창의적인, 독창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웃 오브 박스를 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 덕분에 제 책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의자 다리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4개요. 4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네. 하나. 3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2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의자 다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의자 다리가 없는 거겠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것들을 우리는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추론적 사고, 추론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패턴적 사고라고도 얘기합니다.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유명한 심리학자이십니다. 데니얼 커너만이라는 학자분이시고요. 이분이 자신의 책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바라보는 것을 과대하게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하고요. 어려운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거를 자기 방식대로 쉽게 해석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추론적 사고들보다는 느린 이성적 사고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휴리스틱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의자의 다리가 4개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늘상 4개인 의자를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하나도 없는 의자에 대해서는 먼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휴리스틱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고의 효율을 굉장히 빠르게 좋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고 인식하는 것들이 항상 어떻습니까? 정확하기만 하나요? 아니요. 늘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고정관념이 생기시고 사고의 한계를 만들어내고요. 여러분들에게 편향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휴리스틱이라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이 곤충이 있는데 이 곤충의 이름은 쐐기벌레라는 곤충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백 마리가 하나의 대열을 이뤄서 움직이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곤충이 하얀색 실을 내뿜으면 뒤에 있는 곤충이 그 실을 따라서 어떻게 하죠? 계속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패턴들이 생기게 되죠. 파브르가 가장 좋아했던 곤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브르라는 곤충학자가 이 곤충들을 원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고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원형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6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 제자리를 뱅뱅 돈났던 거죠. 3분의 2가 죽어나갔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한 마리를 밖으로 빼냈더니 그제서야 곤충들이 먹이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인간의 사고도 이러한 패턴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패턴적 사고에 외부의 자극들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패턴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평적 사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수평적 사고가 뭘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우리는 수직적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의와 통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고를 수평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죠. 영국의 유명한 창의학자였죠. 여러분들 그 학자가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이 수평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학자 이름은 바로 에드워드 드보노라는 학자였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평적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죠. 밑에 보이시는 그림에 보이시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자, 이 쓰레기는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의 본질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더러운 거죠. 심지어 돈을 주고도 버립니다. 이게 바로 수직적 사고에 나온 쓰레기의 개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자, 뉴욕 맨하튼의 미술학도였던 저스틴 기니악이라는 친구가 쓰레기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가비지 오브 뉴욕시티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아래를 보시면 100% 핸드 픽스드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내가 실제 가서 100% 다 주워서 담은 거야. 그래서 이쁜 포장을 해서 하나에 $50에 팔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었어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뉴욕 맨하튼에 와서 연설할 때 떨어졌던 쓰레기 담아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동성 연애자가 거리 행진을 할 때 떨어졌던 쓰레기 해서 담아서 팔았습니다. 뉴욕 양키즈라는 팀이 있죠, 야구팀이. 월드 시리즈 챔피언스 리그에서 뉴욕 맨하튼, 그 맨하튼에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떨어졌던 쓰레기에서 $100에 팔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가 쓰레기라는 논리적, 수직적 사고를 하게 되면 이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평적 사고를 통해서 쓰레기는 뭘로 둔갑했죠? 바로 기념품으로 둔갑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재미있는 사실은 현대판 봉이김선달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수평적 사고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는 뭐에 쓰는 물건이죠? 그렇죠.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직적 사고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수평적 사고의 패턴으로 무엇을 만들었죠? 바로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풍기를 만든 친구는 영국의 굉장히 창의형 기업이죠. 다이슨사의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CEO고요. 이 친구가 처음에 이 선풍기를 개발할 때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용변을 보고 손을 씻고서 우리가 손을 말리죠. 페이퍼가 아니라 바람이 일으키는 그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딱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선풍기에 날개를 빼면 어떨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드는데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얘기합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에 의해서 탄생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는 것,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것. 그래서 리더는 서로의 입장이 돼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생각들을 하는, 이게 바로 수평적 사고의 가장 기본이고요. 재미있는 광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카스의 광고고 여러분들이 늘상 보셨던 광고인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새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죠. 야, 사표를 내자. 사표 내자. 부럽다.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에휴. 부럽다. 누워서 TV도 보고. 눕고 싶지. 아닙니다. 아, 부럽다. 저 땐 그래도 제대하면 끝이었는데. 부럽네. 보셨듯이 서로의 입장이 돼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저희는 광고가 아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사이트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상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또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백화점에 쇼핑하는 걸리는 시간을 여쭤보겠습니다. 남자분과 여자분에 대한 사례이고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그 물건이 몇 층에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남자분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나온 데까지 몇 분이 걸릴 것 같으십니까? 몇 분 걸릴 것 같으시죠? 뭐 1시간? 예. 30분?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5분. 자, 그렇죠.
정확하게 6분이라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자분이 만약에 그 물건을 사가지고 나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 걸릴까요? 1시간. 예, 2시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3시간 26분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낸 거고요.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자분들은 바로 들어가서 사가지고 나오시죠. 여자분들은 들어가자마자 1층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니큐어를 이렇게 발라보시죠. 2층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만약에 남편들이 같이 따라가셨으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보, 어때? 이거 괜찮아? 나 이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럼 남편은 그때 그 순간에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합니다. 뭐죠? 살아야겠다. 이쁘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굉장히 이쁜데? 카드 긁을게. 긁어봐. 괜찮아.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옆집 한번 더 가보고. 옆집으로 이동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백화점 직원들이 이 장면들을 관찰했습니다. 다름을 본 거죠. 무엇을 만들어놨죠? 남성 전용 휴게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뭐 하는 곳일까요? 그렇죠. 남편 보관소입니다. 남성 주차장이라고도 얘기하죠. 재미있는 건 30, 40대 여성들의 서베이를 했더니 가장 좋아하는 게 남편과 백화점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들리면 바로 어떻게 하죠? 남성 휴게소에 남편을 보관을 시킵니다. 3시간 26분 동안 쇼핑을 하시고 어떻게 하죠? 남편을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다름을 이용한 재미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도발입니다. 여러분들 전문가의 말도 끊임없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하시고요.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호주 멜버른에 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고요. 이 가게는 매장에 의자가 없습니다. 간판도 없고요. 주문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매장이 7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샌드위치 하나를 먹기 위해서 7층까지 올라갈까요? 자, 재미있는 사례죠. 이 가게가 대박이랍니다. 오죽하면 호주 멜버른에 있는 그 본점이 뉴욕 맨하튼에 본점을 냈습니다. 이 가게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재미있는 건 이 가게의 이름은 제플 슈츠입니다. 제플은 호주의 슬랭어로 샌드위치를 의미하고요. 슈츠는 낙하산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낙하산 샌드위치죠. 주문하는 방식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앱에서 결제를 하십니다. 메뉴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 가서 샌드위치를 받겠다라고 등록을 해주시면 거기에 장소에 가시면 X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X자 표시 안에 그 시간에 딱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일은 하늘을 쳐다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낙하산에서 샌드위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기 이름이 써 있죠. 받아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매장이 없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길거리에 플라스틱 박스를 놓고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인식 속에 있던 많은 것들을 없애버리면서 나온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의 실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구겐하임 미술관에 가면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Thought, Changing Future. 여러분들의 공간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던 시간을 또 바꿔보시고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아웃 오브 박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뻔한 길로 가지 마시고 가끔 옆길로 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리더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강력한 라이벌이 생기네. 아니 근데 정말 목소리 좋으시네요. 목소리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얼굴도 아니에요. 호감이시고 워낙 강연이 재밌어서 그런지 어떻게 아나운서 지망을 다시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한번 아웃 오브 박스를. 예,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아니, 근데 진짜 대표님은 이 창의력 관련, 이 아이디어 관련, 내 생각의 그 프레임을 벗어나 보자 이런 강연을 언제부터 하게 되신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한 2009년 네. 됐고요. 제가 이제 삼성이라는 곳에 입사를 해서
인력개발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거기서 직접 한 일들은 주로 이제 주요 간부들과 임원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들을 많이 시켰고요. 네. 2007년에 2007년에 삼성이 창조경제, 그러니까 창조경영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갑자기 저보고 제일계획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럼 광고회사 하면 가장 창의적인 인재들이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낼까? 프로세스가 궁금해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다녔고요. 네.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술도 마시고 같이 일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네. 예, 참여를 하니까 내린 결론이 참 참담했습니다. 그래요? 10인 10색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 달라요? 있을 뿐이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걱정을 했던 건 그러다가 그 분이 이직을 하시면 네. 그 노하우가 고스란히 없어지는 계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걸 가르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프로세스를 만들고 아이디어는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 역량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전문 영역에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만들고 실제 창의력이라는 분들을 신입사원이나 다른 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지금 강의를 들으니까 예. 아, 이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 그러면 이걸 하려면 습관이나 행동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습관과 행동을 좀 하십니까?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강의에서 말씀드린 습관과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습관들은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을 관찰을 많이 합니다. 관찰. 예, 의도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네. 디자인 띵킹의 섀도잉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 한 분을 타겟팅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분을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네. 그분이 무슨 걸 하는지를 계속 적어나가는 겁니다. 하나 행동하는. 네. 그러다 보면 그분이 하는 행동에서 불편함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행동에서 패턴들, 그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방법들. 근데 그 일반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만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런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책을 통해서도 많이 자료를 축적하고요.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많이 했던 게 트렌드 센싱이라는 프로그램들을 트렌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밖에 네. 나가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예. 그래서 보통 말씀하신 사람들의 트렌드나 라이프 스타일을 끊임없이 관찰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것들을 네. 같이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오늘 사실 저기 대기실에서 짧게 저희 봤지만 그 사이에 관찰 깊이 들어가신 건가요? 저희 관찰하신 건가요 지금? 가끔 이런 질문 던지니까 미치겠어요. 왜요? 굉장히 강한 질문인데요. TV에서 관찰을 좀 많이 아, 했고요. 그래요? 대기실에서 뵐 때는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TV에 나오실 때하고 평소의 모습하고 어떻든가요? 평소의 모습이 훨씬 더 좋습니다. 푸근하고 친근감 있고. 그래요. 예. 그래요, 여러분. 저렇게 알고 보면 훨씬 답을 원했어요. 친근하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랍니다. 교수님은 동네 형님으로 오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의도적인 질문을 제가 드렸네요. 그런데 강연 중에 그런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러는데 네. 콩 심은 데 팥 난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에서 벗어나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틀과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일탈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뭐 가장 쉬운 일탈은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 뭐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예. 대표님은 어떠신 편이에요? 여행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다닙니다. 제가 휴리스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편협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경험을 다양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 창의력을 저도 이제 광고인으로 해서 일을 해봤는데 관찰이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재봉틀의 그 바늘 같은 경우도 네. 이분이 계속 아이디어를 하다 꿈속에서 이 식인종이 자기 창을 들이댔대요. 근데 식인종의 창 끝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었대. 네. 그러니까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배양하는 것. 가장 잘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관찰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관찰하는 기법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관찰에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느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불편한 거. 예. 그래서 또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디자인 띵킹의 그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그 행동들을 맞추고 나가는 자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옥스사라는 이 주방용 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회사에서 뭘 만들었냐면 비커, 물을 따르는 비커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비커들은
그 컵의 표면에 눈금 게이지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물을 따르고 허리를 숙여서 게이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얼마나 이게 허리가 아플까 그 불편함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컵 안에다가 게이지를 만든 겁니다. 네. 물을 따르면 컵이 물이 올라오면서 게이지에 눈금들이 보일 수 있도록 네, 이런 아이디어 하나 자체가 관찰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창의적인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딱 나왔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신기한 것이 있을까 그렇게 감동을 먼저 한다면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쓰면서 어떤 불편함을 느꼈던 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고 창의력도 나오는 거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감동까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배려가 네, 아주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만이 가능하겠네요. 예. 네. 그 이제 그 보면은 그 대표님한테 이제 창의력 이런 게 어떤 건지를 제가 묻고 싶은데요. 아, 예. 그 중에 책 중에 뭐가 나와 있냐면 아이디어와 상상력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시면서 예. 네. 실행력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그거 구분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 오늘 실행력에 대한 부분들은 강의 내용에서 시간상 좀 뺐고요.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하듯이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많이 예를 드는 게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네. 그다음에 아티스트라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친구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사는 굉장히 잘하지만 수렴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그 아이디어와 실행력의 그 명확한 차이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 남게 되면 정말 쓸모없는 게 돼버립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일상생활에 쓸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실행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실행한다는 건 거기에 밸류를 넣는다는 거죠. 기업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상품화시켜서 돈을 버는 데 쓰이는 거고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훨씬 더 생활이 편해진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서 존재하면 가치가 없게 되고요. 실행력을 통해서 꼭 무슨 형태로든 실행이 돼야지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그 있습니다. 오랄비의 칫솔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두꺼워요. 주먹처럼 만들어서. 예. 그러면 네. 애들이 자꾸만 칫솔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 아이디어맨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두껍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죠. 예. 네. 아까 진짜 보여주신 사례들 보시면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공감한 그런 예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죠. 네, 저의 경우에는 그 낙하산 샌드위치가 굉장히 아, 그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정말 상상조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버린 예. 그런 회사가 예인 미친 것 건지 네. 소비자가 미친 건지 모르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발상들이 네. 우리 삶을 너무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창의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한가 공감을 나눠주신 감성 컨설팅 더 감의 오상진 대표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무려 9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하면 단 5% 정도만이 실행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마음 먹기 달렸단 말이 있죠. 네. 다 마음을 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실패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기회가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힘 네.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요. 네.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보시고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